안녕하십니까. 예. 저희는 한국기독뉴스협회 KCM 우리가 협회 예. 기독뉴스협회 방송사들이 오늘 합동 취재를 나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총재님 저 명칭을 총재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후보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총재님이라고 부를게요. 예, 예. 그동안 아마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예, 많이 불렀으니까. 총장님이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또 표도 많이 얻으시고 또 뭐 3위에 또 이렇게 랭크 됐습니다만 또 뭐 기존 또 있어서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 대선에 원래부터 그렇죠. 중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나 예. 저희들 개인 생각인데 지금 나라 경제가 참 어렵고 또 젊은 사람들이 미래가 없고 또 뭐 국가 안보 개념도 많이 흐트러져 있고 또 이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허약하게 돼 있고 제대로 치유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또 총재님 내년에 지금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로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의 그 국민들한테 이제 앞으로 이제 10달밖에 안 남았지만 국민들한테 비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펼쳐 가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가 엄청나게 급변해 가고 있는데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70년간 경제는 뭐 68불에서 3만 불까지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민주주의 정치는 퇴보했다고 보죠. 이승만 정권 때보다 훨씬 퇴보했어요. 그때는 우리 전 의원들이 상당히 양심적이었어요. 사상적인 이데올로기에 남북이 연루되어 있었지만 굉장히 정신이 옳고 닿았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이 130조가 갖춰진 거예요. 그건 미국의 헌법이 26조예요. 그 사람들이 26조 가지고 세계를 컨트롤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130조나 되는 헌법을 만들어 놓고도 8번 고치고 바꿨어요. 개헌하고 손질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은 26조의 헌법을 만들어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어요. 헌법을 수정한 적이 없다. 우리는 엄청난 헌법을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는 어마어마하게 후퇴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첨단으로 가고 있는 이런 시대,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우리 민주주의는 완전히 한마디로 이전투구. 기득권들의 잔치, 국가는 빚잔치. 뭐 그냥 국민들 세금 걷어 들어가지고 예산 전략한 공무는 자천시키. 이렇게 국가의 민주주의 제도가 공정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공정이 없어진 사회에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공정이 있으면 모든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충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공정이 무너지니까 공평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평등한 사회 경제 구조가 무너지니까 자연히 젊은이들이 공정이 없는 이런 사회는 희망이 없다. 장가도 안 간다. 시집도 안 간다. 그리고 이렇게 공정이 없어지니까 부모들은 스트레스를 받잖아. 그래서 그냥 가족들, 어린애들, 한참 자란 애들 앞에서 부부싸움, 욕하고 싸우고 때리고 이혼하고. 그래서 많은 가정이 파괴됐어요. 급증했어요. 그리고 경제가 성장된 만큼 가정 파괴가 그걸 앞질러버린.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 이제는 손을 봐야 된다. 이 민주주의를 실험해온 여태까지의 이 구정치인들을 한 명도 남겨놔서는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썩은 배추를 도려내서 먹을 수 있느냐. 썩은 집이 다 썩어서 곰팡이 천지인데 새로 짓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래서 이거 뜯어내버리자. 리모델링이 안 되고 새로 신축하자 그냥. 그래서 헌법을 바꿔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헌법이 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거는 이데올로기 빼버리고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가 헌법 1조예요. 우리도 거기도 공화국이에요. 왜도 공화국이에요? 그것도 민주주의고 여도 민주주의예요. 그 이런 말로만 민주주의지. 여기는 계급주의. 뭐 돈 많은 사람은 그냥 없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지금 훑어내가지고 국민들이 도저히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이런 불공정한 사회. 이번 선거만 해도 그래요. 왜 기호를 여야가 가져갑니까? 1, 2번은. 추첨해야지. 후보가 된 이상은 모든 기득권은 그 후보 앞에 없어집니다. 마라톤 선수가 자기가 국민의힘에서 왔다, 민주당에서 왔다 해서 마라톤 선수가 맨 앞자리 가서 설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출발선에 서야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야만 언론에 텔레비만 틀면 나와요. 그렇죠. 그 여야 후보가 1300번, 둘이가 3000번이 나왔어. 한 사람당 1300 나올 때 우리는 한 번도 안 내주는 거예요. 형식적인 TV 토론 한 번, 군소부 토론 10분.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이, 저 국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두산은 왜 언제 후보가 있었냐? 후보 정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불공정해요. 언론 보도 불공정, 우리 기호 불공정, 그렇지 않습니까? 또 TV 토론 완전히 불공정, TV 보도 불공정, 정치 자금 불공정, 20% 10% 이상 나와야 자기들이 가져가는데 군소부는 10% 못 나옵니다. 한번 나와봐야. 그러니까 모든 법을 그들이 선거법을 불공정하게 만들어 놓고 달리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받은 5천만 원은 사기친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군소부를 모르고도 집어넣어요. 자기들이 그냥 다 해버리지. 그래서 지난번 총선 때도 내가 255명을 내보냈어요. 257명을 내보냈다가 최다로 보낸 최다로 우리나라 선거사상 호남까지 다 내보냈어요. 여성 후보 40%, 국가에서 8억 4,200을 받았어요. 역사 이래 처음이래. 그렇죠. 헌정사상 제일 많이 출마. 또 예비후보 헌정사상 2,100여 명. 헌정사상. 예비후보가 2,100여 명입니다. 300만 원씩 내는 예비후보가. 뭐 선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돌풍을.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군소후보 15석은 보장받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뭘 만들었어요? 뭐 뒤에 당들 새로 만들었죠.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비례대표를 싹쓸이 갔어요. 그럼 걔들은 뭐라 했냐, 그 법을 만들 때, 선거법을 만들 때 위성정당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놓으라. 위성정당이 아니 군소정당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놓으라. 이래가 생색을 냈어요. 언론에. 군소정당에게 전국구를 놀아준다. 그래서 군소정당 몫으로 몇십 석을 뺐어요. 아주 잘했죠. 그래가 개헌을 했어요. 그래 놓고서는 갑자기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몽땅 가져가요. 여야가. 이게 헌법의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소를 제기해놨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중앙선관위는 역사의 심판을 언젠가 받을 거예요. 이 역사의 심판은 누군가에서 받게 돼요. 지금 이때 선거에 관계된 자들, 역사 심판대를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똑똑히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국민들을 속인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좋은 번호 1번, 2번 다 가져가고 자기들이 방송 다 장악하고 신문보도 다 장악하고 군소부를 홀대하고 군소부에게 돈 5천만 원 적은 것 같지만 그 선거비용 5천만 원 다 돈 썼잖아. 그 10억, 20억을 사기쳐서
근데 기호받는 거는 대통령 선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던 거예요. 그 불법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에서는 그게 무작위로 있을 추천이 수 아니고. 없습니다. 예. 그건 기득권들이 잘못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예. 한 가지는 카메라가 한 100대가 와 있어요. 중앙선관위에. 대통령 후보 등록할 때 옛날에 쫙 와 있는데 아침 9시에 딱 가서 후보 등록을 받아요. 대통령 후보. 옛날에 내 대통령을 내가 2번 나갔잖아요. 예. 딱 가면 선관위에 카메라가 한 100대가 있어요. 거기서 한나라당, 무슨 당, 민주당 다 모이죠. 그러면 후보 등록을 9시 땡 하면 접수를 받아요. 탁구공 가져옵니다. 군소보든 무소속이든 누구든 손 집어넣어가지고 탁구공 뽑아라 이거예요. 맞아요. 탁구공 딱 뽑으면 아이 제일 먼저 했는데도 8번이 너무 맨 꼴찌 해야 돼.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기호만큼은 지금 마음대로 1번, 2번에 저거 독차지야. 이게 선거, 이거는 제한 선거입니다. 우리는 보통 평등 선거예요. 맞아요. 제한 선거는 국회의원이 많은 당이 우선한다. 기호를. 이거 제한 선거입니다. 그래요. 재벌 아들은 제일 좋은 그걸 받는다. 특혜를 받는다. 이런 거 민주주의 아닙니다. 이거. 맞아요. 저 가난한 집 아들 지하실에 사는 사람은 와서 저 꼴찌 가서 시험지 맨 마지막 시작해라. 됩니까? 안 되잖아요. 건국 이래 그걸 갖고 한 시비를 걸거나 제한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처음인데 처음이구나. 잘 들으세요. 네. 민주주의를 똑바로 해야 이게 나라가 부익부 빈익빈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럴 때는 손 집어넣어서 접수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 기호 딱 넣으면 한나라당도 나중에 접수해야 돼. 그렇죠. 또 똑같이 와 있었으니까. 그러면 다른 기호는 왜 자기들이 1번, 2번을 가져갑니까? 백지 상태에서 서울시장을 나가지 어느 당이다.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선관위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하러 온 거지 당이 국회의원이 몇 명 있다. 그게 중요합니까? 그럼 나는 정치인 중에 세금을 제일 많이 냈으니까 내가 제일 먼저 해. 기호 1번 가져가야 되겠네? 그게 선거법에서 기인되는 문제입니다. 아니죠. 국회의원들이 여야 합의로 합의로. 선거 직전에 그 법을 통과시켜요.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거는 법의 만능이 법을 편법, 불법, 위법, 탈법, 범법 이 5가지를 자유자재로 조장해내는 이 국회, 앞으로 이 국회 내가 뜯어고칠 겁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게 편법도 범법, 편법, 위법, 탈법 이게요 범법 이것이 모여가지고 범법을 하는 거 불법을 하는데도 국민들은 그게 편법이니까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나는 그냥 있지 않아요. 그 나를 잘못 건드린 거예요. 언젠가 한번 보세요.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내가 뭐 하나를 물고 늘어지면 끝을 봅니다. 내가 대통령 처음에 나가 30년 전에 나가서 떨어지니까 계속 나가죠. 7번 출마했어요. 그러면 내가 물러날 것 같습니까? 언젠가? 죽을 때까지 나갑니다. 이와 같이 한 번 타겟을 물면은 안 놓습니다. 이 불공정 선거 7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도 그게 해당이 돼요. 언론도 부안 예동하고 있어요. 언론도 권력 해바라기성으로 해서 한쪽만 비춰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민이 역사의 심판을 받을 짓을 겁없이 하고 있어요. 내가 나중에 한번 허문도처럼 한번 역사의 심판을 언론에 내릴 때가 옵니다. 사법계도 마찬가지고 이 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관위 어마어마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하려면 똑바로 하고 말려면 민주주의 하지 말아야 돼요. 말로는 국민의 평등선거, 보통선거, 직접선거 이래놓고서는 제한선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한선거. 국회의원이 많으면 기호가 1번 가져간다. 그 다음에 2번까지 이건 제한입니다. 그래요. 오면은 제한선거는 이거는 전제주의 국가에서 있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제한선거 록펠러는 뭐 투표 10장 갖다 줘라. 돈이 많으니까. 이건희는 투표 용지를 더 많이 줘라. 안 돼요. 지하실 단칸방에 있는 사람도 1장. 재벌도 1장. 근데 왜 그 사람이 기호를 독차지해야 됩니까?
왜 방송을 전부 독차지해야 됩니까? 방송화 들면 그 사람들만 쏟아져 나와. 그러니까 다른 후보는 낙수 효과가 나타나죠. 안 나온 줄 알아요. 사람들이 이래요. 허경영 씨도 시장 나왔나? 투표장에 가가지고 어머 여기 허경영 씨가 있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알 권리를 딱 막아놓고 뭐 이거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투표를 하게? 이 선관위 직원들도 책임을 느끼게, 언론도 책임을 느끼게, 국회의원들도 이따구 국회의원 하려면 그만둬야 돼. 이런 불공정한 법을 어떻게 백수에 대낮에 그 신성한 국민의 대의 민주주의 국회에서 그런 걸 통과합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국록을 받는 자들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듭니까? 그 위성정당이 불법이라고 상대방 당에서 막 한나라당에서 막 난리 냈어요. 그렇죠. 그때 그랬습니다. 그렇죠. 헌법 몇 조 하겠다고 난리 했잖아요. 그러더니 설거머니 자기들도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는 그것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중앙선관위가 그걸 억셉트했어요. 맞아요. 중앙선관위가 이거 보세요. 국회의원 양반들 아무리 당신들도 입법기관이지만 우리도 헌법기관이야. 중앙선관위도 헌법기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요. 어떻게 당신들이 국회의원 많다고 말이에요. 당신들이 다 독차지해버리면 선거가 공정합니까? 중앙선관위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신들이 처음에 공론적으로 법을 개헌할 때 군소정당에게 비례대표를 요만큼 우리가 내놨다.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위성정당, 비례정당을 등록시킨대.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 당이 기호를 빨리 받아야 표가 많이 나오니까 국회의원을 한 10명씩 빌려줘. 위성정당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국회의원을 빌려주니까 국회의원이 한 10명 있으니까 앞쪽으로 가는 거야 또. 그러니까 우리 표를 싸그리 가져가 버려. 비례대표를. 이게 얼마나 잔인 나쁜 일입니까? 뭐 하여튼 내년에 이건 기독교 정신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점심 때 온 사건과 아침부터 온 사건과 이 일당을 같이 줘서 안 줬어. 예수가 같이 주라 그래 안 줘? 같이 줬죠. 같이 줬죠. 니는 점심 때 왔으니까 싹을 적게 받아라. 니는 아침부터 왔으니까 싹을 많이 받아라. 그럽니까? 공정해야 된다. 이해가죠? 비록 점심 때 왔지만은 저 사건이 절반밖에 일을 안 했지만 하루 일을 줘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이해가죠? 이런 불공정이 세상에 어디 있나 이 말이야. 이게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걸 비난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들 뭐 하여튼 정신들을 차려야 하늘에서 예수가 그 예수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기자들. 그렇죠. 전부 방관하고 놔둬버리고 편들어서 기독교 방송에서도 우리 안 나와. CBS 저 유명한 방송 내가 1년에 기독교 방송에 내가 후원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요. 후원 많이 하시죠. 불교 방송에 1년에 후원금 어마어마하게 내요. 여기 보시면 060-8082-0000 이런 거 보이죠? 그런 번호가 보이죠? 보여요. 이게 하나가 있으면은 꼭 그 밑에 또 060-8082-0000이 있죠. 있네요. 그럼 이게 뭐냐면 기독교 방송과 불교 방송에 10,000원씩 후원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후원해줘요. 그럼 계속 눌리면 되니까. 또 ARS? ARS로 계속 후원해. 근거가 안 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거를 안 남기죠. 기독교, 불교, 카톨릭 그런데 후원을 전화기로 그냥 때려버려요. 계속. 그쪽에도 뭐 나타나지도 않고. 안 나타나죠. 근거가 없잖아요. 뭐 돕는다 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지원을 해요. 각 방송에. 근데 그 내가 종교적인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교도 하고 없죠. 기독교도 하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기독교 방송에 와서 그런 계통에 계시니까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비판하면서도 후원을 해요. 방송사들이. 우리를 보도 안 해줘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종교적인 편향을 안 가지고 있어요. 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선교사들 뒷바라지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 교회는 몇 개 교회만 돌아가지 자금이 나머지 99% 교회는 적자거든. 어렵죠.
어렵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돕고 있잖아. 그럼 내가 교회에 헌금을 주면은 그게 다 그런데 좋은 일에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는 그렇게 포괄적인 이해를 해요.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걸 계속 시간만 있으면 나는 전화 열어가지고 저 어린이 부르 재단들 그런 번호를 다 외우고 있어요. 계속 찍어. 하여튼 뭐 좋은 일 많이 하시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오른손 하는 왼손 모르게 막 하시는 거. 모르게 보내는 거야. 그쪽에서는 또 모르니까. 그 사람들도 모르니까. 그럼 그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내 핸드폰에는 맨 0600000 뭐 070000 이런 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뭐 이런 후원 전화가 내 전화번호에 많이 찍혀놓습니다. 그 전화 요금이 엄청 많아요. 지금 언론사들이 공정 보도하고는 거리가 영 멀어. 왜곡된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나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보지 않고 아직까지도 이게 어떤 압력이 작동하지 않느냐. 눈에 보이지 않은 손이 있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뭐 이제 그래서 지금의 제도권 언론사들이요. 코바코를 통해서 광고 자금을 다 지원받습니다. 060-808에 8,000번도 있지만 060-808에 7,000번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각 불교, 기독교 번호가 다 달라요. 이 060-808에 7,000이 어디건가 한번 찍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선우영래입니다. 저희 BTN 불교TV 후원 전화는 이 BTN, 소리가 나는 5,000원의 후원금이 부과됩니다. 원치 않으시면 잠깐만 끊어주세요. 있어보세요. 문의 전화는 02-3270-3300입니다. 부처님의 법음을 그럼 5,000이 나갔죠? TV, 인터넷, 휴대폰으로 접하시. 그럼 그게 꼭 한 번 찍으면 2개씩 찍어. 10,000원씩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번호를 딱 치면은 기독교 방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를 안 가지고 있지만 많은 그 종교들에게 후원을 보내는데 근거 없이 보낸다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총님 과거에 어느 종교에 근접한 일체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죠. 아무도 없죠. 사람들이 지금 내보고 종교다 그러면서 허경영을 음해하는데 나는 모든 종교를 봉사하는 조직으로 봐요. 훌륭하게 바라보는 거죠. 종교의 차원을 떠나셨네요. 일단 그러니까 내가 초종교죠. 초종교. 그러니까 내를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뭐 교주가 아니 이건 잘못 생각이라 모든 종교를 지원해요. 이래가지고 내가 몰래 돈 보따리를 후원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건 공개가 안 되지. 그건 상상을 못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전화는 CBS 방송 선교를 위한 후원. 이건 CBS잖아요. 소리 이후에는 헌금 5,000원이 부과되며 후원을 원치 않으시면 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02-1650-7004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여기죠. 이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후원한 데가 많으니까 내가 이제 CBS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선교에 동역하실 분들은 서울 전화 2650-7004번으로 그럼 이게 CBS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면은 딱 보시면은 바로 그 뒤에가 060-808-0000이 있죠. 이건 또 뭔가 한번 보이시다. 안녕하십니까. 이 전화는 CBS 방송 선교를 위한 후원. 이것도 CBS죠. 그러면 조금 전에 한 거는 요거는 060-808-0000이에요. 조금 전에 한 거는 060-800-7000번이.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안녕하세요. 선우영래입니다. 저희 오늘 BTN 불교죠. 불교TV 후원 전화는 그럼 바로 앞에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막 섞여 있죠. 그러니까 그 횟수만 머릿속에 넣어서 생각나는 대로 찍어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 번호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제가 모든 종교를 네. 포괄적으로 후원해 준다. 제가. 근데 저를 갖다가 뭐 어떤 뭐 교주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걸 드러내고 좀 하시면 어떨까요? 아니죠. 그런 거 절대 모르게 하는데 내가 그동안 한 게 한 900억 정도가 나갔어요. 900억 정도. 40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그 돈은 엄청나게 돈 수입은 거의 다 어려운 방송이나 어려운 복지기관 이런 데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그거 나온 거 있지? 중앙일보 기사? 한국의 폐수탈이지. 이렇게 내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실제 기사가. 잘 알겠습니다.